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용어는 손절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 꽤 익숙하시죠? 오늘은 기본적인 주식 용어가 등장하여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요섭의 브레인.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용어인 손절은 경제 용어입니다. 손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매수와 매도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확히는 손절매라고 하는데 이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액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로스컷, 그리고 우리는 줄여서 손절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도 손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의 기본 원리를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아 남는 이윤을 취득하는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손절한다는 것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주가가 거기서 더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해서라는 거죠. 매수할 때보다 이미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손절해야겠다 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익절은 무엇일까요? 익절은 손절에서 번영된 신조어인데 본래 형태는 익절매이지만 손절처럼 줄여서 익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익절의 뜻은 손절과는 대조되게 자신이 미리 정해둔 이익률에 도달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대기 시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무조건 팔고 빠져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데도 매도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이 마음처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유명한 주식 고수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한순간에 투자에 실패해서 낭패해보는 것이 주식의 생태계인데 자신이 예상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욕심을 부리다가 주식이 곤두박질치면 그때 팔았어야 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전문가들도 제때 익절을 못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더욱 유의해야겠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익절에 실패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대학생이 화제였습니다. 가상화폐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 지금껏 모은 용돈과 생활비 2천여만 원을 투자해 학생은 당시 원금의 10배인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때 익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하여 오히려 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익절이나 손절의 실패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가들이나 은행에서는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입 시점부터 10%에서 30%의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로스컷 제도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당국에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 지침으로 주식의 손실폭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3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동으로 보유 주식을 내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이 손절이 요즘에는 주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굿 투 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손절의 또 다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창 가상화폐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질 때쯤 손절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이 일명 코인 대란에 뛰어들면서 손절매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고 그를 차용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도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본래의 뜻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특정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던 중
해당 인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측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광고 모델을 중단시키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확장된 개념으로 손절의 손을 핸드의 손으로 보고 손을 끊는다, 즉 교제, 거래, 관계를 끊는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 친구, 친인척 등과 절교 또는 의절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런 의미에서 손절은 손절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게임 등에서 자신까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팀원이 혼자 죽도록 놔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실력이 좋지 않은 팀원을 없는 셈 치는 것도 손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연을 끊는다는 의미의 손절은 손절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돼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장난식으로도 자주 사용하는 흔한 단어가 되었죠. 이제 주식과 우리의 삶이 정말 밀접해진 것 같아요.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손절할까, 존버해볼까 두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진 않았어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과 존버, 익절과 존버 그 사이에 갈림길이 항상 놓여 있죠.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일부에선 손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가 흥미로워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제 이 용어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윌제이의 오프 더 레코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돈의 OST인데요. 2부에선 1부에서 알아본 손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화 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평소에 주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현재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생들도 모두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니까요. 영화 돈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여의고 증권가에 입성하여 신입 주식 브로커 일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일확천금의 꿈을 대리만족시켜주기도 하고 돈에 대한 욕망을 불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주식 브로커 일에 적응에 힘들어하고 매번 성과도 내지 못하다가 같은 부서의 선배의 도움으로 주식계의 큰 손에 만나게 됩니다. 그 큰 손과 함께 주인공은 주가 조작 작전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불법 조작을 하며 브로커로서 막대한 명예와 부를 얻게 되죠. 그러나 나쁜 일엔 응당 위험이 따르는 법. 더 자세한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영화 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 차이룬의 너는 지금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영화를 대충 보면 사실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돈을 쓸어 담는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갑작스레 돈벼락 맞는 일에 큰 환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 깜빡하면 돈방석에 앉는 일은 로또나 복권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확천금은 헛된 꿈이죠. 물론 주인공처럼 불법적인 일을 하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돈에 대해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하니까요. 특히 주인공이 초반에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거나 일에 치여 피곤함에 찌든 모습을 그려 그가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주인공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불법적인 움직임을 행한 순간 불행해집니다. 영화 돈의 주인공 또한 결국은 금융감독원에게 꼬리를 잡힙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봐야 하는 이유죠.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식 조작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또 주식 조작으로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돈이 과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냐는 물음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돈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만이 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찰리 푸스의 Done For M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보다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 돈의 원작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과 영화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가 다르고 인물들 사이의 관계성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작보단 영화가 더 탄탄하고 짜임새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결말이 흐지부지하게 나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일확천금은 헛된 꿈이다 같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들로부터 부자들의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업형 소설이었죠. 철저하게 재미만을 추구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과연 좋은 소설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는 배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 조일현 역을 맡은 배우 유준열 배우는 정말 돈에 미친 신입 브로커가 된 것처럼 연기해 보는 사람들을 몰입하게 했어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배우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연기였습니다. 또한 번호표 역할을 맡은 유지태, 금융감독원 역할을 맡은 조우진도 군더더기 없는 굵직하고 깔끔한 연기로 대중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명 믿고 보는 배우들의 향연이었죠. 크게 작품성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평탄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라든지 잔잔한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돈, 경제, 주식을 소재로 했음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을 보아 이 영화가 좋은 영화는 맞다라는 것이 영화 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티즈의 유토피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용어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손절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손절만 주요하게 다룬 문화가 없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경제와 주식을 다룬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도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손절, 이제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영화 돈의 주인공인 조일현은 번호표의 설계로 위험에 처할 뻔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손절이 아닌 익절을 치며 주식 브로커로서 성장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회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드릴 더 유용한 용어와 또 재미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을 맡은 이매영,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강정윤, 그리고 진행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